없인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우선 저희 시댁은 홀시어머니가 계시고 위로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처음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홀어머니라는 말에 주위에서 워낙 많은 얘기를 듣기도 했고 글로도 봤던 터라 결혼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위로 형님이 계시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난 후 큰 트러블 없이 나름 괜찮았었고요. 문제는 아기가 태어나고 난 후 매주 불러대셨다는 겁니다. 해서 처음 1년간은 남편만 보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생아를 데리고 나가려면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고 혹시나 전염병이 옮진 않을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돌이 지나고서부터 아기도 저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매주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기가 조금 큰 상태였기에 시댁에 가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됐던 건 아기 보느라 녹초가 되어 있는 저한테 오늘은 뭐 해먹자, 이거 해먹자 하며 매번 음식을 만들라고 시켰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힘들어도 참고 했습니다. 2달이 될 때까지 매주 방문해서 내내 하며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아기도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만 다녀오면 피로가 너무 많이 쌓이더라고요. 아기도 예민한 편이라 잠자리가 바뀌니 안 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한테 앞으로 안 가겠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는 진짜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 하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이 말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가 그게 뭐가 힘드냐, 하는 것도 별로 없지 않냐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도 오기가 생겨 알겠어요. 그럼 가긴 할게요. 대신 밀린 잠을 보충해야 하니 가면 무조건 누워야겠어요. 저는 밥 안 먹어도 되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머님 말씀처럼 어차피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쿨하게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해서 그 다음 주말부터 가는 날마다 거실이고 방이고 드러누워 안 일어났습니다. 여태 아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잘 돌보지 못하는 남편한테 아빠 노릇하라고 아기를 맡기고는 정말 말 그대로 계속 누워있다 집에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말에 아주버님까지 계신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못 배워 먹었다고 버럭하더라고요. 쟤는 시어른이 계신데 계속 누워있다 하고 말하면서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어머님도 동의하신 일인데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하고 말했더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올 때마다 그러냐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해서 못 배워 먹었다 하시니 진짜 못 배워 먹은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자 싶어 그 길로 아이 짐을 챙겨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통해서 앞으로 못 배워 먹은 며느리는 시댁에 안 가겠다고 전해줘. 그래도 기본은 해야 하니 명절에는 갈게. 대신 명절을 제외하고는 갈 일이 없으니 그리 알고 계시라고 전해줘. 하고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시댁 연락처는 모두 수신 거부했고 카톡도 차단해버렸네요.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신 건지 남편이 저한테 엄마한테 연락 안 왔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해서 못 배워 먹은 게 속도 좁아서 전부 다 차단했으니 앞으로는 말도 전하지 마.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만약 또 시댁에 가자고 하거나 네 엄마 말을 내기에 전하면 그날로 너도 내 인생에서 차단하고 끝일 거다 하면서요. 이후 게임 끝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눈치만 보며 시댁에 관한 건 아예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욕먹을 땐 정말 폭발 직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이럴 땐 못 배워 먹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도 영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자기 엄마가 와이프를 주말마다 불러내서 상차리라며 피곤하게 구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면 혹시 시모가 아파트라도 해줬나요?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건지. 꼴을 보아하니 님이 시댁과 선을 그어도 뒤에서 남편한테 계속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20개월 아기까지 있으니 앞으로의 인생이 더 피곤할 것 같네요. 두 번째, 남편분들은 매주 처가에 가도 괜찮겠죠. TV 보고 주는 밥이나 과일 처먹고 쇼파든 빈방이든 기어 들어가서 한숨 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요. 입으로 조금만 사근하게 해도 사이 칭찬만 하니 매주 부모님 오는 게 뭐 그리 힘드냐 하면서 공감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부르는 건 아주 높은 확률로 혼자서 아들 손자를 케어하기 힘드니 데리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덤으로 주방 일도 하고요. 며느리가 누워있다. 그럼 바로 저렇게 못 배워 먹었다는 소리나 듣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을 하면 뭐하나요. 시부모님들은 열의 아홉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데 결혼 조건은 현대화가 되었지만 며느리 둘이만 아직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꼭 지들이 먼저 똘짓을 해놓고 며느리 탓만 한다니까요. 저희 시댁도 비슷해서 먼저 차단했는데 눈치를 깐 건지 시모도 저를 차단했더라고요. 뭐 저야 연락 안 해도 되고 잘 됐죠. 네 번째, 옆집에 살아요. 뭘 매주 불러요. 결혼한 자녀들 좀 제발 가만히 두세요. 이혼의 시발점은 양가 부모님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 장모님이나 시어머니의 말이고요. 그러니 제발 잘 사는 자녀들을 불러다가 들쑤시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다섯 번째, 진짜 대박인 게 차라리 안 가면 안 갔지 어떻게 시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워있나요? 못 배워먹은 건 맞는 것 같네요. 진짜 깡이 센 무식 멘탈 갑이신 듯 합니다. 그렇다고 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라리 가지 말지 왜 가셨나 싶어서요. 그것도 거실에 누워서 뒹굴뒹굴이요. 상상만 해도 그 모습이 끔찍하네요. 여섯 번째, 적어도 집에 누군가를 부를 땐 집주인이 다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할 각오를 하고 부르는 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에 동거하지 않은 이상 모두 손님이고요. 그러니 며느리도 아들도 시가에 가면 그냥 손님입니다. 무슨 가사 도우미로 파견 간 것도 아닌데 본인 먹고 싶은 걸 해다 바치라고 하나요. 거기다 아이도 쓰니가 봤다는 건 가만히 앉아있다 해다 바치는 밥만 처먹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못 배워먹은 티는 시어머니가 내고 있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